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호재가 겹치고 또 겹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난밤 미국의 CPI, 그 다음에 코어 CPI 이 두 개 물가지수 전부 고삐가 팍 잡힌 사실, 요거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CPI가 6월에 9.1%까지 치솟으면서 당시 주가 급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7월 값은 둔화될 거라는 그런 말씀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인 8.7%보다 더 낮은 8.5%로 발표가 됐습니다. 코어 CPI도 예상보다 낮게 4개월째 피크아웃 되는 모습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그 PCE 물가지수하고 PPI 물가지수는 전부 서너 달씩 이렇게 연속 피크아웃 되었는데 유독 CPI만 계속 올라서 그래서 이제 이 지수가 주목이 되었던 건데 드디어 피크아웃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추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식품지수, 에너지지수, 원자재지수가 전부 폭락 또는 대폭락한 사실들,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부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발표한 직후에 미국 선물지수가 바로 폭등을 해버렸고요. 결국 나스닥이 2.89% 상승 마감했고 다우도 530포인트 이상 상승입니다. 9월 21일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75bp 올릴 확률이 훨씬 높았었죠. 그 확률이 38%로 뚝 떨어졌고요. 50bp 인상 확률이 62%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75bp 인상 확률이 70% 넘은 그 상황에서도 아마 9월 21일은 50bp 올릴 것이라고 그 이전부터 제 견해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지난주까지 여러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만 하고요. 주말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요컨대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이제 베어마켓 아니고요. 베어마켓 지난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냥 지금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는 상황이라는 점, 요게 현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썸머 랠리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업 관련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삼성중공업이 FLNG FLNG를 포함한 해양 플랜트 대량 수주 가능성 검토한 영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자. 그때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미국 멕시코만 GOM, 여기 루이지아나 해변에서 40해리, 그러니까 대략 한 70km 해상에 있는 델핀 딥워터 포트, 요 사진 보십시오. 그 사진 내용인데 여기에 델핀 미드스트림이라는 기업이 FLNG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 요거부터 다뤘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 더해서 추가로 새로 진전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기 판매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영국의 센트리카인데 연간 100만 톤의 LNG를 FOB 조건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사간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사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계약의 구속력이 있는 완전 계약은 아니고요. HOA, Heads of Agreement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이제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26년부터 이제 델핀 딥워터 포트 저기에서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만간 이 발주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배를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델핀이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가? FID 결정, 즉 발주 주기 전에 대략 장기 공급 계약 규모가 한 200만에서 250만 톤 정도는 돼야지 FID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가스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델핀의 어떤 그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누울 자리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리 쭉 뻗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고객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시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치 아파트 먼저 분양계약 싹 체결한 다음에 공사 시작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게 그때 최초 장기 공급 계약이 바로 비톨, 이건 이제 다운스트림 전문 기업인데 말하자면은 에너지 유통 기업입니다. 글로벌 유통 기업 이 비톨하고 연간 50만 톤 15년 공급 계약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 비톨이 델핀에다가 지분 참여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기에 추가해서 센트리카하고 100만 톤 체결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150만 톤 고객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델핀이 원하는 거 200만에서 250만 톤 이거 되려면은 50만 톤 이상의 장기 고객 한 분만 더 모시면 삼성중공업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주 결정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입니다. 기대. 예.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 이 정도면은 김칫국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삼성중공업이 저 프로젝트 델핀하고 거의 2019년 이후부터 계속 미국 북미 지역 설계 전문 파트너 기업 블랙앤비치하고 2019년 이후부터 저 델핀 프로젝트에 PRE 피드 이것도 했고요. 또 지금 피드 FEED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FLNG 특징하고 어떤 기술적 사양 이런 거 자세한 내용들은 7월 16일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처럼 삼성중공업 FLNG 전성시대 오고 있다. 이거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과장된 그런 제목도 하는 거 매우 싫어하는 편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왠고하니 지금까지 지금 삼성중공업이 FLNG 세 척 건조해서 전부 성공적으로 지금 돈 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4척 중에 3척을 삼성중공업이 했고 한 척을 죄송합니다. 한 척을 이제 대우조선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척이 호주의 프레루드고 말레이시아 두어하고 모잠비크 쿠랄술인데 이게 그 이후로 FLNG가 계속 추가로 수주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조선업 불황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고 LNG 수요는 계속 증가해야 되고 이렇게 조선업 호황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델핀 프로젝트 저것만 해도 FLNG가 4척에서 6척까지 이렇게 준비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캐나다의 세다 프로젝트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고요. FED를 블랙앤피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티가 프로젝트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FED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두아를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모잠비크의 코랄술도 하나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쌍둥이 프로젝트. 쌍둥이라는 말은 제가 붙였는데 하나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삼성중공업 IR 자료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IR 자료에는 이거와 관계없이 에퀴노르하고 카타르 관련 해양 플랜트 2건 금년 중에 추진한다고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똑같은 내용 그거 계속 2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다 합치면 지금부터 FLNG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F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는 분께서 아주 장문의 댓글로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는데 댓글에 대한 감사 말씀인데 그 취지는 수주를 받더라도 그 전문 인력이 지금 다 떠나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 받아도 그 과연 제대로 납기 준수해서 그 건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이제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수주 받는 겁니다. 수주. 예. 수주 받고 나면은 수주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문제는 이제 솔루션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저는 그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이 그 카타르 물량을 7척 어저께 이제 추가로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7척 그 사진처럼 공시 사진 보시면 1조 9,628억 원, 그래서 한 척당 2억 1,490만 불이고 한국 돈으로 2,804억 원인데 납기는 26년 12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현대는 카타르 물량을 총 9척 수주를 실현한 거 아닙니까? 달러 표시 단가는 이전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2척 수주 단가가 2억 1,479만 불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한 11만 불 정도 더 올라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그 카타르 수주한 게 2억 1,485만 불인데 이거보다 5만 불 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카타르 수주한 단가가 2억 1,447만 불이니까 요거보다는 무려 43만 불이나 더 높습니다. 43만 불. 한 척당 한국 돈으로 5억 6천만 원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카타르 수주 단가 가격 비교한 거 제가 이전에 작성한 건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표하고 같이.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이제 그 성과를 높게 한 거는 그 조선업 전체의 그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카타르가 왜 이렇게 비싸게 발주를 했을까 이겁니다. 왜? 카타르도 다 전문가들인데 합리적 그 글로벌 선수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최근에 그 별도로 이걸 제가 그 엔진 관련 별도 영상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지금 그 현대중공업의 저 카타르 전 물량에 윈-GD의 최신 XDF 엔진이 최초로 아마 탑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짐작입니다. 짐작. 예, 뭐 정확한 거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내부 사정이니까. 근데 뭐 제가 이걸 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전화하고 뭐 묻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 자료만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 정확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뭐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엔진이 뭐냐? 그러니까 아이소온 엔진 시스템입니다. 최신 2세대 XDF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2.1 버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엔진 사진입니다. 예, 요 ICE라는 의미, ICER, ICE라는 의미는 Intelligent Control by Exhaust Recirculation. 여기서 안건은 이거 just입니다. 이거 just recirculation. 무슨 말인가? 이 제목에서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배기가스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효율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줄이려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저 개발 과정에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도 참여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를 대략 가스 모드에서는 8% 절약하고 기름 모드에서는 6% 이렇게 절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fficient, 효율을 높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설치 공정도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엔진보다는 설치하는 공정도 굉장히 빨라서 공정 개선 효과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기존 LNG 추진 엔진은 그 중류보다는 최소 2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데 이 위에서 본 이 최신 엔진은 여기에 더해서 가스 모드에서 이게 메탄 슬립을 대략 한 50%가량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 메탄 슬립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LNG는 그 메탄이잖아요. 그 본질은 CH4 아닙니까? 그래서 CH4가 대기 중으로 누출이 되면은 이거는 CO2보다도 더 심한 그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이 LNG 엔진은 이 새 나온다는 거죠. 비산돼 버린다는 거죠. 메탄 슬립. 이 문제 잡는 게 중요한데
저 최신 신형 엔진이 요거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특징이 가스에서는 당연히 그 질소 규제 그 IMO 규제 IMO의 질소 규제 기준 타이어 3라고 하는 거 요거 가스는 당연히 충족하죠. 그런데 중유 사용할 때도 이걸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설치 면적도 줄어든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관련 그 좀 다른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을 쭉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 그 카타르 가격이 올라간 게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좋은 엔진 쓰니까 값 좀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신기술이 개발되는데 신기술 개발될수록 그러니까 좋은 배일수록 값을 조금씩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제 신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글로벌 그 합리적인 전문 선수이죠.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